안녕하세요, 튜브렌즈입니다. 이 영상에는 튜브렌즈의 다운로드 설치부터 각 기능에 대한 사용법 영상입니다. 처음엔 전체 영상을 1.5에서 2배속으로 보시고 더보기와 댓글에 목차를 넣어드릴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원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시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먼저 튜브렌즈 사이트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있는 프로그램 다운로드로 들어가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곳에서 튜브렌즈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용법 영상은 이곳에 배치해 둘 테니까 나중에 사용법이 또 궁금하시면 이곳에 배치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클릭하고 그럼 이렇게 클라우드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압축 파일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파일명 앞에다가 튜브라고 써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인증키로 입력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압축 파일 비번은 튜브입니다 라고 여러 번 강조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클릭하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서 압축 풀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암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로 튜브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확인! 압축이 성공적으로 풀리게 되었고요. 이 폴더를 이렇게 바탕화면에 두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폴더 안에 3개의 파일이 있는데요. 업데이트 내역은 이렇게 지금까지 튜브렌즈가 어떻게 업데이트 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필독사항을 한 번씩 꼭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튜브렌즈 파일을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윈도우 디펜더 스마트 스크린 경고가 뜰 수가 있습니다. 튜브렌즈는 대기업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윈도우에서 이 프로그램은 조심하는 게 좋아 라고 경고를 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추가 정보를 먼저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단에 있는 실행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이렇게 로고가 뜰 텐데요.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로딩이 길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인증키를 입력하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인증키는 이 홈페이지에 내 인증키 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 보면 하단에 유료 인증키 찾기, 무료 인증키 찾기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찾기 버튼을 누르시고 인증키를 신청한 지 10분이 지나면 이곳에서 인증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인증키 찾기. 그러면 잠시 후에 이렇게 인증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증키 복사를 해서 이곳에 붙여 넣어 주세요. 확인을 하면 인증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뜰 텐데요.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제가 항상 기재해 드리니까 한 번씩 쭉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에 대해서 다시 보고 싶지 않으시면 다시 보지 않기 하고 나서 닫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필요에 따라 홈페이지 방문을 눌러주시면 홈페이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노트북이나 작은 모니터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프로그램이 꽉 차게 나와서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디스플레이 설정, 여기서 배율이나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수정해 주시면 전체 화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200%로 권장이 되어 있는데 175로 줄여볼게요. 이렇게만 해도 프로그램을 사용하기에 아주 안정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죠. 이것도 너무 크다 싶으시면 해상도를 높이거나 배율의 퍼센트를 낮춰서 본인에 맞게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튜브렌즈 프로그램에 접속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기 있는 시작 버튼을 눌러서 여기 있는 안내사항을 따라주는 겁니다. 바로 API 키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API 키는 영상을 검색할 때 사용하는 유튜브 API 키, 그리고 AI를 사용할 때 필요한 제미나이 API 키를 등록해 주셔야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키를 받는 법을 따로 보고 싶으실 때는 이 API 키 받는 법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설정창 열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설정창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설정은 프로그램의 좌측 상단에 있는 이 설정 버튼을 눌러도 창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제일 상단에 있는 인증키 관리, 인증키 재설정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인증키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무료 인증키를 사용하시다가 유료 인증키를 전환하실 때 혹은 컴퓨터를 바꾸거나 포맷 또는 컴퓨터 업데이트로 인해서 인증키를 교체받아 새로 등록하실 때 이곳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재설치할 필요 없이 기존에 저장해 두신 자료가 있다면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API 키 관리. 여기에도 API 키 받는 법 영상을 바로 볼 수 있게 버튼을 두었습니다. 자, 이곳에다가 입력을 하게 될 텐데요. 키 발급받기 버튼을 눌러서 본인이 사용하시는 구글 계정을 선택한 뒤에 유튜브 데이터 API 사용을 누르시고 프로젝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좌측에 있는 사용자 인증 정보 클릭, 그리고 위에 있는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기 클릭, 그리고 여기 있는 API 키 이것을 누르게 되면 API 키를 생성해 줍니다. 여기 있는 이 API 키를 복사하셔서 이곳에 입력한 뒤에 추가 해주시면 키가 정상적으로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API 키는 구글 계정 한 개당 하나씩 만들어서 4-5개를 미리 등록해 두시면 영상을 수집할 때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API 키 한 개당 하루에 1만 유닛이 주어집니다. 즉 영상 수집할 때 50개가 아니라 100개씩 수집한다고 가정하면 유닛이 약 200이 소모가 되고, 그렇다는 건 하루에 영상 수집을 50번 정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부가적으로 채널 정보도 가져오고 다른 이것저것 하다 보면 소모량이 좀 더 빠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API 키를 4-5개 정도 미리 등록을 해두시면은 할당량에 신경 쓰지 않고 영상 수집을 쾌적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작업량이 많다 보니까 대략 8개 정도 등록해놓고 사용하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스크롤을 내려보면 제미나이 API 키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역시나 키 발급받기 버튼을 누르면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우측 상단에 API 키 만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클릭을 하고 원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API 키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키를 복사해서 이곳에 붙여넣고 추가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API 키 등록 시 지금 보시는 화면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설정 메뉴에 있는 이 API 키 받는 법 영상을 참고하셔서 천천히 따라 하시면 어려움 없이 API 키 등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튜브렌즈의 본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튜브렌즈는 크게 4가지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테이블 공간, 좌측에 검색 설정과 필터 설정 공간, 상단에 보관, 다운로드, AI 기능이 있는 공간, 그리고 하단에 엑셀 저장, 문의사항, 챗봇이 있는 공간, 이렇게 4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좌측부터 확인해 볼게요. 먼저 이 설정 버튼은 좀 전에 확인했던 설정창이고요. 그리고 실시간 검색어를 누르면 실시간으로 인기 검색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와 줌, 그리고 네이트, 네이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크게 현재 사람들의 관심도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 수월합니다. 다음으로는 검색 설정 부분과 필터 설정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튜브렌즈는 기본적으로 검색을 통해서 영상을 수집한 뒤에 수집한 영상을 토대로 필터를 설정하여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검색 설정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조회수 순으로 영상을 수집하게 되어 있고 전체 영상을 수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회수 순을 한번 누르면 최신 순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조회수가 아니라 최신의 영상부터 수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재사용 OK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추가된 기능으로 저작권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기능인데요. 말 그대로 저작권에 문제없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영상들만 수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영상에 넣고 싶을 때 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영상들을 수집해서 활용하시도록 추가된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여드름에 좋은 연고에 대한 영상을 제작할 때 의사 연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의사가 추천하는 연고나 연고를 바를 때 주의할 점 등을 이러한 영상을 받아서 영상 편집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들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시청률이나 클릭률, 구매율까지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 수집수. 영상 수집은 기본적으로 100개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50개, 100개, 200개, 500개, 1000개, 2000개, 5000개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5000개까지도 수집이 가능하게 해놨지만 구글 API 정책을 찾아보니 수집 시에 500개까지가 키워드 관련성이 높도록 수집이 가능한 개수라고 하니까 500개 이하로 설정하고서 영상 수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기간 선택. 기간은 모든 기간 1년 이내, 6개월, 3개월, 1개월, 7일 이내, 그리고 날짜 직접 선택이 가능합니다. 특정한 달에 혹은 특정한 날의 영상을 수집하고 싶으실 때 이 날짜 직접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1년 이내, 1개월 이내, 7일 이내로 세팅을 한 뒤에 영상을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 선택. 국가는 총 13개국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하는 국가를 선택하고 검색어를 한글로만 적어도 귀여운 강아지 자동으로 번역하고 해당 국가의 영상들을 수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미국 하고 검색하면 자동으로 번역 그리고 영상을 수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다른 나라의 언어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영상 수집의 기준은 단순히 제목뿐만 아니라 자막, 태그, 국가 설정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이 되고 특히 미국으로 설정했을 경우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있는 영상들이 들어올 수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영상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영상 검색을 한번 누르게 되면 채널 검색으로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채널을 검색해서 해당 채널의 영상들을 수집하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썹 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채널 정보를 가져와서 이렇게 띄워주고요. 이 키워드와 가장 일치가 높은 것을 최상단에 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채널을 선택한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채널의 영상들을 좀 전에 영상 수집수를 선택한 수만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채널 즐겨찾기 기능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채널 즐겨찾기를 활용하시면 영상 소스를 수집할 때 정말 유용하실 거예요. 일단은 이어서 필터 설정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튜브렌즈는 기본적으로 조회수 순이나 최신 순으로, 그리고 전체 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렇게만 구분해서 영상을 수집하는 게 가능합니다. 즉 쇼츠만 혹은 롱폼만 따로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유튜브 API 키 영상 수집 방식의 한계 때문에 이 필터 설정 기능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상을 수집하고 나서 쇼츠면 쇼츠, 롱폼이면 롱폼을 클릭하고 나서 필터 적용을 누르게 되면 원하는 형태의 영상만 따로 필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쇼츠 규정이 바뀌게 되었죠. 기존에는 1분이라는 기준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쇼츠도 3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롱폼으로 설정한다 해도 이렇게 쇼츠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튜브 API 키 정책이 변경되고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튜브렌즈도 바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텐츠 영향력 지수 그레이트, 굿, 쏘쏘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이 기능이 아주 유용할 겁니다. 어떤 영상이 떡상하는 영상인지를 구분하기가 초보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고 나서 적용을 하게 되면 구독자는 적은데 조회수가 높은 영상들만 필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독자가 적은데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 왜 좋은 영상일까요? 그건 구독자빨이 아니라 영상 자체의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을 벤치마킹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그냥 그레이트 굿 정도만 두고 필터 적용을 하고 나서 이 중에서 영상을 선택해서 벤치마킹 하시면 본인의 영상도 떡상할 확률이 커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조회수, 구독자 수를 따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아, 나는 나만의 기준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이 필터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100만 이상의 조회수 영상만 확인할 거야. 그럼 이렇게 필터 적용하면 수집된 영상들 중에 조회수가 100만 이상인 것만 이렇게 필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나는 구독자가 1만 명 이하만 볼 거야 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1만 명 이하의 구독자이면서 조회수가 100만 이상인 영상만 이렇게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본인한테 맞는 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자막 수집 버튼이 있는데요. 요것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이 가운데에 있는 테이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N열이 있는데요. 이 N으로 되어 있는 곳은 영상을 선택할 때 필요한 구간입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영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번부터 7번까지 선택을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1번이 선택된 상태에서 Shift 버튼을 누르고 7을 누르면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다음은 썸네일. 해당 영상의 썸네일을 미리 볼 수 있는 구간인데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해당 영상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으로 하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요. 영상의 URL을 복사하거나 썸네일의 이미지를 저장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롱폼 영상의 썸네일을 벤치마킹할 때 원본 이미지를 저장해서 참고하기 좋습니다. 다음은 채널명. 채널명을 클릭하게 되면 이 채널의 정보들이 뜨게 되는데요. 채널 사진, 국가 정보, 채널 개설일, 채널명, 구독자 수, 총 영상 수, 마지막 업로드일, 총 조회수, 평균 조회수, 평균 좋아요, 그리고 채널 설명에 적혀있는 글들, 그리고 이 채널에서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 3개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채널을 나중에도 벤치마킹 하고 싶으실 때 밑에 있는 채널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면 채널을 저장해두고 원하실 때 이 채널의 영상들을 불러와서 참고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채널 영상 수집 버튼을 누르면 이 채널의 영상들을 한 번에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이렇게 이 채널의 영상을 최신 순으로 100개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상의 제목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영상의 업로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고, 구독자 수,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채널 기여도와 성과도 배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채널 기여도는 이 영상이 채널의 전체 조회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51%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 조회수의 51%를 차지하는 만큼 이 채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건 해당 채널에 올린 영상들 중에서도 조회수가 높은 만큼 벤치마킹하기 좋은 영상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성과도 배율은 구독자 수 대비 조회수의 비율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의 경우 구독자가 4,000명인데 조회수가 540만이나 나왔잖아요. 즉, 이 조회수가 구독자 수에 비해 1368배나 나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낮은데 조회수가 높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독자빨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참고하기 정말 좋은 영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상을 벤치마킹할 때 이 채널 기여도와 성과도 배율을 고려하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근데 이 숫자로 보는 게 너무 불편하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여기에 있는 이 CII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컨텐츠 영향력 지수라고 하는데요. 채널 기여도와 성과도 배율을 종합한 점수입니다. 그레이트는 70점 이상, 굿은 50에서 69점, 쏘쏘는 30에서 49점, 낫배드는 10에서 29점, 배드는 9점 이하를 뜻합니다. 기여도, 성과도, CII의 뜻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싶으시면 헤더에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어떤 뜻인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굿, 쏘쏘만 보고 싶으실 때는 아까 보셨던 이 필터 설정에서 그레이트, 굿, 쏘쏘 이렇게 설정을 하고 필터 적용을 누르면 그레이트, 굿, 쏘쏘 영상만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하죠? 다음은 영상 길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좋아요 수는 몇 개인지 그리고 댓글 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댓글 수를 클릭하면 이 해당 영상에 베스트 댓글 10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베스트 댓글 10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특히나 쇼핑 채널 하시는 분들은 시청자들이 어떤 제품을 더 원하는지 혹은 이런 것도 리뷰해주세요 또는 이거보다 이게 더 나은데 이런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십니다. 그러면 그 댓글을 참고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하고 다음 영상을 제작하실 때 큰 도움이 되겠죠. 다음은 참여율. 이 참여율은 조회수 대비 좋아요와 댓글 참여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참여율이 높을수록 사람들의 좋아요와 댓글 수가 많은 것을 찾을 수 있고 참여율이 높은 영상을 벤치마킹하면 구독자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총 영상 수, 자막. 먼저 해당 영상에 자막 수집을 누르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자막을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자막 가져오기 기능은 썰 채널 같은 걸 하실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영상을 클릭하여 보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 바로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집한 영상들의 모든 자막을 가져오고 싶으실 땐 필터 설정에서 이 자막 수집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4개씩 자막 수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영상마다 자막 없음, 제시도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막이 없는 경우 이렇게 뜨거나 또는 자막이 있더라도 인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막 없음으로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제시도를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좀 더 옆으로 넘겨보면 마지막으로 설명란이 있습니다. 영상들의 설명란에 어떤 것을 기재해놨는지 이렇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면서 사람마다 여기에서 불필요한 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N열 헤더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필요에 따라 열을 없애고 또 원하시면 다시 열을 보이게 하는 게 가능합니다. 즉 숨김 기능을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요. 보고 싶은 정보만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상단에 있는 버튼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지식이라는 것을 검색해서 영상을 수집해 볼게요. 먼저 이 3가지 파트 중에서 다운로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있는 테이블에 있는 영상들을 mp4 영상으로 다운받거나 mp3 음원으로 다운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질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최고 화질로 설정이 되어 있고 롱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길고 용량이 크기 때문에 본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 화질 조절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원하는 영상을 선택을 하고 mp4 다운로드 하면 원하는 폴더를 지정해서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고 나서 해당 폴더를 바로 열고 싶으면 좌측 하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저장한 폴더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개를 한 번에 다운로드도 가능한데요. 컨트롤 누르고 원하는 영상만 선택 혹은 1번부터 7번까지 원하면 1을 누르고 Shift 키 7번 누르면 이렇게 7개의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게 보이시죠? 다운로드는 무제한으로 가능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너무 많은 영상을 다운로드 받으면 종종 403 에러라는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만약 에러가 발생하면 약간의 시간 텀을 두고 다운로드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있는 영상이 아니라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이 영상을 받고 싶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영상의 URL을 복사해서 이곳에 붙여넣기 하고 URL 다운로드를 누르면 해당 영상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종종 특정 영상들이 다운로드 했을 때 영상이 이렇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이런 영상들이 있으니 이 점만 참고하시면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관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에 있는 영상 중에 나중에 재확인
혹은 벤치마킹을 위해서 킵해두고 싶은 영상들이 있다면 원하는 영상들을 선택한 후에 보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관함에 확인해보면 지식으로 검색했기 때문에 지식 검색 결과, 키워드는 지식, 저장 시간, 그리고 저장수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장은 순차적으로 아래로 누적되게 되어 있고요. 만약 이름을 변경하고 싶으시면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이름 변경, 여기서 이름을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보관된 자료들이 많이 있으면 옆에 있는 검색란에서 제목이나 키워드, 시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하면은 고양이가 들어간 보관된 것을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장하실 때 전체를 선택하거나 혹은 전체를 선택하지 않으면 현재 테이블에 있는 모든 영상들을 보관하는 게 가능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100개가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할 때 보관해놨던 것을 선택하고 불러오기를 누르면 이렇게 이전에 보관한 영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선택해서 한 번에 불러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보관 기능은 보관 시점의 정보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때 사용해도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보관함에 보시면 이 오른쪽에 채널 즐겨찾기 탭이 있는데요. 최근에 추가하게 된 기능으로 이 기능을 사용하면 다음에 무슨 영상을 만들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위쪽에 보시면 그룹이 있고요. 여기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그룹을 한눈에 보실 수 있고 해당 그룹 폴더를 누르면 저장해 놓은 채널들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고 싶으시면 이 연필 버튼을 누르면 그룹 이름, 즉 폴더명을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폴더가 있다면 옆에 있는 이 휴지통 버튼을 누르시면 삭제하는 게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안에 있는 채널들도 함께 삭제가 되니까 이 점은 꼭 확인하고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폴더, 새로운 그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새로운 폴더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입력창에서 저장한 채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튜브렌즈 이러면 채널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 공간은 저장된 채널들을 관리하는 곳이고 오른쪽에 있는 공간은 새로운 채널들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채널명을 검색해서 추가하거나 혹은 기존에 메모장이나 다른 곳에 저장해놨던 영상 혹은 채널이 있으면 이곳에 링크를 넣으면 자동으로 채널 추가가 가능합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썰 채널들을 찾아서 넣을 거라면 폴더를 썰 채널을 만들겠죠.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다시 한번 삭제를 하고요. 자, 여기에 썰 검색해 봅니다. 그러면 썰이란 단어가 들어간 채널들이 이렇게 쭉 50개가 검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찾는 채널이 있으면 선택해서 추가하시면 되고요. 물론 여러 개의 채널을 이런 식으로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옆에 있는 선택한 채널 즐겨찾기에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설정해둔 폴더 안에 선택된 채널들이 쭉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리 저장해둔 링크들을 이용해서 채널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임시 폴더로 가고요. 자, 이렇게 쇼츠 링크도 있고 채널명 링크도 있습니다. 링크는 이렇게 엔터 값으로 해두신 것을 복사하면 가능하고요. 자, 그럼 이거를 전체 복사해서 이곳에 붙여넣기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한 번에 모두 채널 추가가 됩니다. 간편하죠? 그리고 가볍게 채널의 구독자 수와 총 영상 수 그리고 어떤 폴더에 저장이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채널 즐겨찾기를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쇼핑 채널 한다고 했을 때 제가 35개의 채널을 저장해 둔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 저장을 해놨고 각 채널당 가져올 영상 수를 설정합니다. 기본 50개로 되어 있고 영상 수집은 최신 순으로만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것을 전체 선택 그리고 불러오기를 하면 총 35개 채널에서 영상을 50개씩 즉 각 채널의 영상이 50개가 다 넘게 있다면 1750개나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물론 아직 50개가 안 되는 채널들도 있을 테니까 일단 가져와 볼게요. 불러오기 하면 보이시죠? 이렇게 1000개가 넘는 영상들을 수집하게 되었어요. 와, 끝내주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필터 기능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회수가 50만 이상인 영상을 필터 적용해 볼게요. 그리고 게시일은 최신순. 이러면 최근에 올라온 영상들 중에 조회수가 50만이 넘는 것들만 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쳤죠? 그래서 어떤 제품이 지금 핫한지 바로바로 확인해서 벤치마킹 할 수 있고요. 아까 저장한 썰 채널로도 한번 해볼까요? 다시 들어가서 썰 채널 6개의 채널 전체 선택해서 불러오기 하면 잠시 후에 총 286개의 영상을 가져왔고 앞서 설정해 놓은 필터 값 50만 이상인 영상들을 167개를 가져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끝내주죠. 사실상 이 튜브렌즈는 썰 채널이나 힐링 채널, 이런 대본과 관련된 채널에 굉장히 유리한 프로그램입니다. 왜냐면 영상 자체를 짜집기 하는 것은 저작권이나 중복도에서 피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편집 기술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에 반해 썰 채널이나 힐링 채널은 대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뜬 영상의 대본을 활용해서 이 영상의 템플릿과 다른 템플릿으로 구성과 소재,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되 어문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을 조금만 하면 그 영상은 또 떡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해되시죠? 심지어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이 자동 대본 생성 기능이 있다 보니까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향으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영상들을 저장해놓고 채널들을 계속 모아두면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딸깍하면 떡상 소재를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미친 기능 아닌가 싶어요. 이 기능은 정말 꼭 활용하시기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여기 있는 AI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이건 역시 튜브렌즈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기능들인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검색을 먼저 하고 떡상 영상들만 필터를 해둡니다. 그리고 AI 추천 아이디어 버튼을 누르면 잠시 후에 여기 있는 영상들을 분석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줍니다. 이 기능은 AI가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요.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리포트가 뜨게 되어 있는데요. 해당 영상들을 토대로 먼저 이렇게 시청자 트렌드를 분석해줍니다. 지금 시청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주제, 과학적 원리 기반으로 한 신기한 현상 및 실험, 상식을 뒤엎는 의외의 사실과 역사적 발견,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스테리 및 인체의 신비, 그리고 시청자의 주요 질문 또는 요청사항, 시청자가 가장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컨텐츠의 특징,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추천 컨텐츠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제목 예시와 핵심 포인트, 그리고 차별화 요소는 이렇게, 그리고 목표 시청자까지 기존 영상들을 토대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총 5개의 아이디어를 제공해줍니다. 이 아이디어들은 사실상 양산형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본인의 브랜드를 가지고 본인만의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실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쿠팡템 같은 것들로 쇼핑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쿠팡템으로 검색된 영상들의 리포트입니다. 쿠팡에서 구매 가능한 생활 편의 제품, 살림 꿀팁, 그리고 특정 취미에 관련된 아이템 정보, 이렇게 시청자들이 관심 있어하는 주제를 확인할 수 있고, 밑에 보시면 아이디어도 당신의 주방을 2배 넓혀줄 살림꾼도 놀란 쿠팡 주방 수납 꿀템 3가지, 차별화 요소로 좁은 주방이라는 것을 포인트로 잡아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컨텐츠를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해주는 것 같습니다. 소음 해결템 탑3, 이런 식으로 총 5개의 아이디어를 제공해줍니다. 직접 촬영해서 하는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하겠죠. 다음은 타이틀 메이커. 기본적으로 테이블에 있는 모든 영상들을 토대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원하는 영상만 따로 설정을 해서 타이틀 메이커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전체로 해보도록 할게요. 버튼을 누르면 1차적으로 제목 핵심 키워드와 어떤 태그들을 주로 사용했는지, 그리고 이 쿠팡템이라는 키워드와 연관된 태그를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태그를 입력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전체 태그 복사를 한 다음에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태그 입력할 때 이곳에 그냥 컨트롤 V 해서 한 번에 붙여넣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상에 맞지 않는 태그는 이렇게 X를 눌러서 삭제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목 생성하기만 누르면 바로 제목이 생성이 되는데요. 그 전에 여기 있는 고급 설정을 눌러보시면 제목을 생성할 때 좀 더 참고하게 할 수 있는 설정란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톤 앤 매너, 신뢰감 있는, 전문적인, 친근한, 충격적인, 호기심 자극, 이 중에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타겟 시청자, 10대, 20대, 40대 이상, 전 연령,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 또 제목을 생성할 때 금지어를 넣고 싶으시면 이곳에 입력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목 생성하기를 바로 눌러서 제목을 만들 수 있지만, 현재 저희는 쿠팡템이라고 대카테고리로 검색을 해서 제목을 뽑는 거였잖아요. 근데 만약 내가 강아지 용품 혹은 강아지 사료, 이런 특정한 제품을 이용한다고 하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용을 입력하면 그것과 관련하여 제목을 생성해 줍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 사료에 대한 리뷰를 할 거야, 이렇게 해볼게요. 제목 생성하기. 그러면 잠시 후에 제목을 생성해 주는데요. 역시나 AI 기능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제목을 추천해주고 일반형, 극단적 반전, 자극적 도발, 궁금증 폭발, 강력 추천형, 인생 팁형, 시간 효율형, 검증 실험형, 비교 분석형, 꿀팁 정보형,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추천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댕댕이 이거 먹고 인생 사료 찾았어요. 댕댕이 사료 다이어트 이거 주면 오히려 망해요. 오, 어그로 끌리는데요. 댕댕이 변비 탈출 딱 이 사료 하나만 기억해.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모르면 댕댕이 바보, 인생 강아지 사료 베스트 3. 와, 요즘은 AI가 이런 위트까지 넣어주는 게 신기하네요. 싼 사료 대 비싼 사료, 우리 댕댕이에게 뭐가 좋을까?
이런 비교하는 것들이 시청자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어그로가 잘 끌리죠. 자, 그리고 이렇게 스타일을 보다가 이것만 제목을 새로 생성해보고 싶다 싶으면 옆에 있는 재생성 버튼을 누르면 새롭게 이것만 제목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가성비 대 성분, 쿠팡 강아지 사료 끝판왕은 괜찮은데요. 그리고 밑에 있는 전체 재생성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모든 제목을 새롭게 다시 재생성해줍니다. 그래서 원하는 제목들이 있으면 복사를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본인에 맞게 수정해서 제목을 사용하시면 편리할 겁니다. 또 하나 타이틀 메이커를 응용하는 법 중에 하나는 어떤 키워드를 넣어야 될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 이 영상들에서 많이 쓰는 키워드와 태그들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을 입력해서 새로 검색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키워드 고민이 많으시다면 타이틀 메이커를 꼭 활용해보세요. 다음으로는 분석 및 대본 생성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분석 및 대본 생성은 하나의 영상을 분석하고 하나의 대본에 대해서 새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영상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분석 및 대본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3개의 탭이 나와 있는데요. 대본 생성할 때는 이 분석하기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니까 분석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왜냐면 퀄리티 높은 대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본을 그대로 재생성하는 게 아니라 분석 결과를 참조해서 대본을 생성해야만 퀄리티가 높은 대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분석하기. 자, 그러면 이렇게 영상의 요약, 그리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분석해 주고요. 또한 초반 후킹 방법까지 분석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주요 키워드는 어떤 것들인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임라인 요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타임라인 요약은 영상에서 중요한 장면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장면에 대한 요약을 설명으로 자동 생성해 줍니다. 여기 있는 타임라인 생성을 누르시면 되고요. 현재는 저희가 쇼츠 영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쇼츠 모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롱폼 영상을 선택하셨다면 롱폼 모드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눌러보면 자동으로 영상을 다운받게 되어 있고 자막도 분석하고 영상을 분석해서 이렇게 타임라인 요약을 해줍니다. 마치 릴리즈 AI와 비슷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영상이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 정말 수월합니다. 홍진경이 마시자마자 바로 구입한 최하정 추천 쿠팡 커피, 사진도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정체불명 커피 비밀, 너무 맛있지만 출처를 밝힐 수 없다는 미지의 커피의 궁금증 폭발. 이렇게 정확한 그 위치가 나오죠. 밤에도 오케이 디카페인 커피, 밤에 잠 안 올 걱정 없이 마실 수 있는 디카페인 커피의 반전 매력, 유명 브랜드 아닌 쿠팡에서 수만 개의 리뷰를 기록한 대박템의 정체. 와, 리뷰가 몇만 개야. 시음 후 너무 맛있다며 폭풍 감탄하는 홍진경의 격한 반응. 이런 식으로 영상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서 이미지와 텍스트로 요약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의 활용법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 영상이 떡상한 영상이라 나도 이 영상을 만들고 싶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먼저 할 일은 이 영상의 원본을 찾아서 받아둬야 되겠죠.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 편집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타임라인 요약을 토대로 편집점을 잡아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또 지식 채널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내용과 이미지들을 챗GPT에다가 넣으면 해당 영상에 대해서 파악하고 어떤 키워드로 원본 영상을 찾으면 될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대본 생성. 대본 생성에는 이렇게 대본 스타일과 추가 프롬프트 작성하는 곳, 그리고 생성된 대본이 있는 곳이 표기가 되는데요. 쇼츠로 만들 때와 롱폼을 만들 때 방식이 다르게 대본이 생성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있는 추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말투라든지 본인 채널 성격에 맞게끔 추가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대본 생성을 해볼게요. 눌러주면 잠시 후에 해당 구성과 해당 소재로 새로운 대본을 작성해 줍니다. 이렇게 대본이 생성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읽어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한번 새롭게 대본을 생성해 줍니다. 이렇게 말이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 마시자마자 지갑이 열렸습니다. 대체 무슨 맛이길래 홍진경님이 한 모금 맛보자마자 이거 무조건 사야 해 라고 외쳤던 그 음료를 소개합니다. 여기까지 나쁘진 않은데요. 놀랍게도 이것은 최하정님의 인생템이자 쿠팡에서 바로 만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미스테리한 맛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 마시면 잊을 수 없는 환상적인 맛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음료는 수만 개의 긍정적인 리뷰가 증명하는 국민 음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밤늦게 마셔도 잠 걱정 없는 완벽한 디카페인이라는 사실에 더욱 놀랐어요. 괜찮은 것 같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유튜브 완전 초보분들은 이 대본을 그대로 사용하시려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요. 이것을 초안으로 삼고 본인한테 맞게끔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 추가할 부분은 추가하고 본인의 색깔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롱폼의 방향성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대본 생성, 제목, 이 커피 마시자마자 죽음 경험했습니다. 홍진경도 반한 충격적인 쿠팡템.
엄청 자극적인데요. 이 죽음이란 단어 써도 되나? 자, 이렇게 롱폼 같은 경우는 인트로, 본론, 본론 2 이런 식으로 구성을 나눠서 대본을 작성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대본의 길이는 원본 영상의 대본과 비슷하게 만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하단에 있는 버튼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로 저장, 말 그대로 이 테이블에 있는 자료들을 엑셀로 받아보실 수 있는 건데요. 원하시는 영상만 선택해서 엑셀로 받는 것도 가능하고 혹은 전체 선택을 해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시로 5개만 받아볼게요. 엑셀로 저장. 폴더를 지정하면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고 확인해 보면 이렇게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C에 저장하고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엑셀로 저장하는 것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렌즈 팁은 튜브렌즈 유튜브로 바로 넘어가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법 영상 말고도 기존에 올려둔 영상들을 참고해서 영상을 만드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About, 튜브렌즈에 대해서 문의가 있을 때 카톡으로 문의를 주셔도 좋고 혹은 메일 주소를 복사해서 보내주셔도 좋고 또는 오류 제보 및 문의를 눌러서 본인의 이메일과 내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메일이 발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기 버튼은 맨 처음에 보여드렸죠. 처음 API 키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눈에 띄게 시작하기 버튼을 둔 것이고요. 설정을 다 하신 분들은 이후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버튼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 화살표는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버튼입니다. 뒤로 가기를 누르면 이전에 검색했던 내용들이 다시 테이블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기 하면 다음으로 검색한 내용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마우스 우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하면은 이전 페이지, 다시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하면 다음 페이지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챗봇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튜브렌즈에 대해, 유튜브에 대해 이거를 먼저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유튜브에 대한 물음은 이 버튼을 누르고 질문을 하면 되고요. 예를 들면 유튜브 떡상 방법 알려줘. 그러면 AI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튜브렌즈에 대해서를 누른 상태로 물어보게 되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를 토대로 AI가 답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개의 국가를 지원해? 이렇게 대답을 주고요. 또는 타이틀 메이커가 뭐야? 그러면 이렇게 가이드를 토대로 답변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주시기 전에 가벼운 질문들은 이 챗봇을 이용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튜브렌즈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도록 꾸준히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